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. 이 곡물을 생산하는 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? 지금까지의 노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만 생각해 온 분들 많을 텐데요. 이 논습지가 식량에서 이제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식량 안보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이 논이 가지는 가치, 그리고 이 논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환경연합의 박창재 처장님 나와 있습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부쩍 논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어요. 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. 쌀 생산이나 식량 자급률 확보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,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칼로리의 70%를 이 쌀을 통해서 얻고 있고,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 논을 또 쌀의 주산지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면서 이제 사용도 해오고 네. 생산지로서의 기능을 해왔는데,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 지금 중국의 쌀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뭐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기에 처할 거다.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이제 산업화 정책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서 논의 면적이 지난 1988년 우리 뭐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그때부터 지난해까지를 놓고 보면 30%나 줄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, 그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유기농 재배도 많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, 관행적인 화학 농업 이걸로 인해서 계속 뭐 땅은 썩어간다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파괴 농업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질적인 문제도 양이 주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논이 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최근에 논습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습지로서의 논, 생물 다양성으로서의 이 논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겠죠? 그렇죠. 단지 논하면 뭐 쌀을 생산하는 곳 이런 정도의 의미였는데, 말 그대로 생태 공간으로서의 논. 그래서 이 농업 생물 다양성이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갯벌 연안습지라든지 강습지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. 예. 특히 우리나라 서해 갯벌, 남해 갯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,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라든지 법적 보호종이라든지 수많은 생물종들이 이젠 논습지로 많이 피신한다고 해야 될까요? 몰려들고 있습니다. 그만큼 더 서식지로서나 월동지 뭐 여러 가지 생물 서식 공간으로서의 이 논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나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죠. 네, 이런 상황에서 국제회의나 협약을 통해서도 논습지 보전을 위한 결의가 좀 활발하다고 해요.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가요? 최근 들어서는 아마 2008년 우리나라 창원에서 열렸던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 논습지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이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논습지라고 하는 것이 생태 공간, 생물 다양성 증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자라고 하는, 특히나 기후 조절이라든지 글로벌 이슈인 기후 조절이나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도 현명하게 이 논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선언하는 그런 논습지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이 됐고요. 물론 당시에는 쌀 무역 장벽을 우려했던 많은 쌀 수출국들 있죠.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, 호주 이런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이것이 채택되면서 나름 국제적인 큰 의미를 가지게 됐고, 말 그대로 이게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에요. 선언이다 보니까 좀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,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나고야에서 열렸던, 지금 우리나라 평창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, 2010년 나고야에서의 총회에서도 이 논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, 그 다음에 올해 2014년 습지의 날이 이제 뭐 2월 달로 이제 한참 전에 지나가긴 했지만, 올해 습지의 날
주제가 이 농업과 습지입니다. 오. 그래서 이 상생을 위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제3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 관광에 있어서도 아주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줄 수도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. 인식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.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CBD 캅12 그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아시아 나라를 중심으로 또 세계 각국이 이 논습지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아마 결의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또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?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좀 보호할 논습지가 많은 편인가요? 우리나라 논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이제 생물 다양성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가치가 뛰어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. 국가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호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일단 1400년의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뭐 김제 벽골제나 제천 의림지와 함께 조선 시대 뭐 3대 저수지라고 불리었던 그 경북 상주의 공검지라는 이 저수지가 점차 이제 육화되면서 그리고 농경지로 바뀌면서 이곳이 또 엄청난 종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이곳이 최초 우리나라 국가 논습지로 지정이 됐고요. 네. 지금 람사르에 이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 있는 그 매화나름 군락지, 여기도 논인데, 여기는 이제 람사르에 등록돼 있는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이후에도 뭐 그 FAO라고 하는 세계 그 농업식량기구 FAO에서 세계 중요 그 세계 문화유산 뭐 지정하듯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지정을 해오기 시작했는데 네. 여기에 우리나라 전남 완도의 뭐 청산도 그 구들논이라든지 아니 구들장논이라고 하는 이런 논이라든지 그 제주의 돌담으로 만들어진 밭이 많잖아요. 제주 돌담밭이 여기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논습지가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논습지를 잘 보존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커진다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논습지 정책,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농업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그 보호하고 인식하자라고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잘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일개 청이나 이런 작은 기관에 맡기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 있게 환경부라든지 농림 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업 생물 다양성 목표 이런 걸 잘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, 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태계 기능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지금은 과다한 그 화학 농업에 의해서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잖아요. 이런 걸 계속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농민들이 실제 그 전통적인 지식과 정보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네.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논습지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경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,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논습지를 계속해서 살려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녹색 삶을 준비하는 훌륭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